네, 안녕하십니까 치위생과 여러분. 오늘은 4회차 임상치과 보철학 4회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전에 영상은 어떠셨습니까? 너무 제가 뭐 돌이켜 보니까 조금 호소하는 기분도 들고 뭐 그렇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현실이고 그러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서로를 모른다. 그래서 뭐 물론 진료실도 진료실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죠? 예. 뭐 그중에 환자 대응도 있는 거고, 솔직히 우리보다는 진료실이 훨씬 더 힘든 게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돌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돌은 말을 안 해요. 근데 진료실은 환자가 아프면 아프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보철이 비싸면 비싸다. 색이 왜 이러냐.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거는 이제 진료실과 환자의 문제,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진료실과 치과 기공사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어쨌든 간에 진료실과 기공소 간에 이런 의견이 잘 맞으면 그래도 그것 또한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반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임상 치과 보철학을 최대한 지금 실제 임상과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뭐 구글링 해도 임상 치과 보철학에 대한 자료는 뭐 가천대학교인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찾아봐도 그래요. 근데 좀 다릅니다. 그분을 낮게 평가한다기보다는 너무 교과서적으로 진행을 한다. 우리가 치공과에도 임상 보철 시간이 있어요. 실습 시간이 있는데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임상 보철 이걸 했을 때 개인 트레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템포 싱글이랑 브릿지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절차라는 이런 게 없고, 그때 그 교수님이 이번 학기에 진행하고자 하는 걸 그냥 진행한 겁니다. 그게 임상이에요. 임상. 그냥 치과 보철학이었다면 아마 제가 픽이 안 됐겠죠. 근데 드물게도 어린 나이지만은 올라운드 보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교수님들이 하지 않는 도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도 지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충분히 지금 제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채택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그 저에 대한 영상은 유튜브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유튜브 보시면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임상치과 보철학 그 개념이랑 그 다음에 보철의 종류를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보철의 종류랑 그 다음에 보철의 작용 요건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적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오늘은 컨택, 바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60분을 라이브로 3시간 연속으로 달리는 거, 아니면 지금처럼 25분짜리 강의를 3번 올려가지고 그거를 수료하는 거. 근데 전제가 붙어요. 뭐냐면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과제 그렇게 어렵게 안 낼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오늘 학습한 내용에 서 다 나옵니다. 그것도 뭐 서술에서 엄청 긴 게 아니고 그냥 짤막짤막하게 제가 설명했던 거 적으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과제는 하나에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 2개는 항상 동일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제 수업의 건의사항, 그리고 제 뭐 수업을 듣고 난 후기, 그리고 앞으로 수업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아니면은 뭐 임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 제가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선배들한테 아니면 지인분들한테 알아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2번 문단도 꼭 뭐 문장으로 그렇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틸팅의 요인, 이거 했죠. 저번 주에. 인프 에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 보철의 생과 사를 나눠요. 앞서 얘기했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 리메이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인프 에러가 나버리면은 이건 자체 리메이크가 안 돼요. 무조건 환자를 불러야 됩니다. 예, 불러서 리인프를 떠야 돼요. 그거에 대한 현금적 가치는 환산해 드렸죠. 30만원 정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원장도 짜증나지. 자, 그 다음 보철의 작용 요건은 컨택입니다. 자, 적합은 사실 우리가 맨 먼저 보는 거고, 진료실에서는 이게 두 번째로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왜냐? 진료실에서는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컨택을 약간 오버시켜서 주거든요. 왜냐? 언더보다 나으니까. 그렇다고 한 번에 딱 맞으면 잘 좋은데 그게 자연치는 치주인대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살짝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물론 우리가 컨택을 세게 하면은, 컨택이 세면은 지금 학생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체어에 누워 있다가 하고 일어납니다. 아파가지고. 그 정도로 아프긴 아파요. 그 정도로는 우리가 컨택을 안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 만들어 오면 바로 이제 치과에서 전화가 오니까 컨택이 세다고. 하지만 언더보단 오버가 낫다. 그거는 뭐 모든 원장님들 똑같아요. 그리고 이걸 변태끼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뭐 원장님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손을 보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맞으면 오히려 좀 불안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걸 캐스팅하고 나서 이 세컨에다가 이제 적합을 딱 보잖아요. 아니 손도 안 댔는데 적합이 바로 맞으면은 사실 좀 불안해요. 좀 약간 좀 쳐서 좀 맞춰야 되는데, 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원장님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컨택을 넣을 때 한 99.5에서 8% 정도만 넣어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꾹 들어가게 하죠. 거기 그 99.8% 정도 넣으면 환자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제가 했거든요. 이거 딱 치아 색깔 약간 다르죠. 지른데 이 컨택을 제가 맞췄단 말이죠. 뭐 어차피 우리 거래처에 이제 가는 거니까 제가 한번 제 컨택을 제가 맞춰봤어요. 맞춰봤는데 그냥 딱 패시브하게 딱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옆 치아를 살짝 약간 긴장할 정도로 살짝 벌리면서 들어가는 게 저도 변태인가? 느낌이 좀 약간 야리꼬리합니다. 예. 뭔가 기분 좋은 벌림이랄까? 당김이랄까? 뭐 아무튼 뭐 그런 교정력이 약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게 뭔가 있어요. 딱 그 정도로 우리가 맞춰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핀 작업한 모델을 믿지 못해요. 왜냐면 핀 작업한 모델은 밑에다 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얘가 벌어져 있을 수도 있고 좁혀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핀 작업한 모델에서는 일단 뭐 대충 보고, 핀 작업한 모델에서는 넣어가지고 뺐을 때 바이트가 빠질 때까지 봅니다. 왜? 어차피 얘네들은 밑에 핀이 있으니까 심하게 벌어지거든요. 뭐 거기서 빠진다고 해서 세컨에서는 또 들어가서 빠지냐? 또 그거 아니에요. 또 한 90%밖에 안 들어갑니다. 세컨에서. 그래서 적합용 세컨을 따로 만들고 우리는 그리고 컨택용 세컨을 또 따로 만들어요. 게다가 제가 소장이면은, 제가 소장이잖아요. 그럼 저는 모델 2개만 만들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 기사인데 나중에 원장님한테 컨펌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소장님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면 소장님 컨펌용 세컨을 또 따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소장님이 새 세컨에다가 이렇게 해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선생님들은
우리가 모델을 이제 진료실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죠. 누워 있으면은 여기 옆에 테이블 그 뭐고 그 스텐으로 된 테이블에다가 저희가 모델을 놓잖아요. 창창 한 소리 나면서 놓잖아요. 이게 환자들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아 저기 내 건가? 별 생각 없어요. 아 이쁘다 안 이쁘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저기 내 거네. 이러면서 다시 다 누워요. 그러면 이제 환자 얼굴에다가 이제 요 초록색 요 구멍 뚫린 거 없죠. 저는 그거 이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쌤들이 원래는 이거 원장님이 해야 되는데 보통 다 위임진료 하잖아요. 환자가 워낙 많은 데서는 뭐 세팅맨도 있을 수 있고 기공사 출신 자 그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은 처음엔 적합을 보는 게 아니라 컨택을 보겠죠. 그죠? 이 컨택을 볼 때 이렇게 예, 자기가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넣어 봅니다. 또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이제 바이트지를 딱 물려가지고 이렇게 문대 가지고 조금 치고 또 여기도 좀 문대 가지고 좀 치고 이렇게 꾹 넣어 본단 말이죠. 그 환자분한테 그 하얀색 그 뭡니까 그 분필 같이 생긴 거 죄송해요 제가 진료실 용어를 잘 모르거든요. 그건 죄송해요. 그걸 이제 크라운 위에 넣고 이제 깡 물어랍니다. 깡 물면은 이제 쑥 들어가죠. 이제 거기서 이제 티팅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제 엑스커베이터로 이렇게 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보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잘 빼지는지 안 빼지는지 확인하고 심한 경우는 피 체크까지 하고 뭐 그래가지고 넣은 다음에 이제 환자 보고 짝짝짝 씹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누워줘 씹어 보는데 그거는 바이트 때 얘기할까? 바이트 때 얘기합시다. 자 컨택을 이렇게 보는데 컨택을 우리가 딱 보면은 뭐 보통 이래요. 이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이거 확대해 놓으면 원장님들은 이걸 원해요. 롱 컨택. 포인트 컨택은 CM탁도 찍히고 치실도 찍히는데 이게 포인트 이게 접촉점이 적으면은 불안합니다. 저도 불안해요. 그거는 왜 이게 뭐 조금만 한 요 정도만 저기 화면이 안 나오는구나. 요 정도만 컨택을 닫고 나머지부터 이렇게 엠브레저가 벌어져 있다. 그러면 사실 진짜 고기가 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롱 컨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죠. 뭐 우리가 만약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골드다. 골드인데 포인트 컨택이 되면 우리가 여기 솔더 하면 됩니다. 솔더해서 맞추면 돼요. 자 근데 뭐 포세린이다. 그럼 다시 빌드업 에딩 하면 됩니다. 맞추면 돼. 그건 어려운 게 아니지. 다만 단지 팔리싱 해야 된다는 이제 압박감이 있을 뿐이지. 그것도 좀 스트레스 받거든요. 뭐 anyway 자 이 롱 컨택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 컨택되는 치아에 컨택 또한 면이 돼야 됩니다. 롱 컨택이 될 수 있도록.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뭐 이 치아도 한번 봅시다. 이 치아도 보면은 자 롱 컨택이죠. 이렇게 이것도 롱 컨택. 크라운 이쁘죠? 당연하지 제가 했으니까. 자 이건 다 싱글입니다. 롱 컨택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뭐 이 정도면 롱 컨택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얘가 그림자가 져서 그런데 지금 다 이렇게 롱 컨택으로 닫고 있습니다. 그죠? 이분은 치주가 이게 원장님 스타일이에요. 다 어떻게든 묶으려는 원장님이 있고 아니면은 따로 해야 되는 원장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지금 이렇게 싱글을 하셨던 원장님은 임플란트도 싱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 혹시나 탈이 나면은 걔만 뜯으면 되잖아요. 그건 다 묶어 놨는데 뭔가 임플란트 픽처가 탈이 난다든지 뭐 뼈가 다 안 붙었다든지 원래 다 붙어야 그 보철이 심어야 되는데 환자 많고 이런 데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환자 홀딩 때문에. 일단은 뭐 그래서 발치직처도 나온 거 아닙니까? 발치직처가 뭐냐면 원래 치아를 빼고 소독하고 이제 뭐 이물질 같은 거 제거한 다음에 바로 픽처 꽂아 넣는 걸 발치직처라고 해요. 픽처 즉시 픽처를 집어 넣는다고 해서. 자 그런데 그런 원장 그 싱글을 좋아하는 원장님들은 크라운도 다 싱글로 원합니다. 우리는 브릿지가 편하지. 안 그렇겠어요? 만약 이제 5, 6, 7이다 이렇게
5, 6, 7이고 얘가 컨택트는 치아라고 쳐요. 그러면은 컨택 하나만 보면 되잖아. 근데 얘는 싱글은 뭐 지금 이거 지금 4개 4번 4개 다 한 것 같은데 사진이 없어요. 자, 여기 컨택도 봐야 되고 여기 컨택도 봐야 되고 여기 컨택도 봐야 되고 여기 컨택도 봐야 돼.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그래서 우리는 브릿지가 편하죠. 브릿지도 근데 기사마다 다 이제 다 스타일이 있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브릿지는 틸팅 올 확률이 높지. 왁스업 다 해가지고 이제 뺄 때 휘거나 이래 되면은 틸팅이 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압박 때문에 브릿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다 해결 방법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모를 뿐이지. 그런 거 모르면 이제 뭐 세미나 들어야지. 아니면 뭐 소장님한테 배우든가. 자, 이런 식으로 싱글 한다 해도 이렇게 컨택을 롱으로 만들어줘야 환자도 고기가 안 껴서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제일 좋네. 원장님도 마음이 편하고. 자, 이것만 그럴까? 아니죠. 자, 우리가 원장님이 이렇게 보통 이게 완전 FM이죠. 이렇게 프랩을 해줍니다. 프랩을 해주면은 우리가 딱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프랩을 할 때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좀 플랫하게 좀 갈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롱컨택이 가능해요. 근데 자연치는 최대 풍량부라는 게 최대 풍량이 동그랗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 위에서 볼 때는 롱컨택일 수가 있지. 근데 이제 현면이나 설측 아니면 팔라탈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좁단 말이에요. 이게 넓으면 더 좋은 건데 뭐 너무 넓다고 해서 좋은 건 다 아니지만 한 2mm 정도 3mm 2mm 이게 딱 괜찮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가끔가다 이런 식 원장님이 있어요. 프랩을 하는데 얘 옆에도 같이 가라. 옆에도 이런 식으로 프랩을 해버리면은 여기는 여기 컨택도 플랫하게 안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포인트 컨택 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위에서 볼 때는 롱 컨택이 가능하지. 근데 뭐 버컬이라든지 링걸 팔라탈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미러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밖에 안 닿고 있다는 거죠. 이거밖에. 그럼 또 뭐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 그 원장님 그 모델 보니까 이게 이렇다. 저는 성격상 이런 상황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애초에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장님? 환자 불러서 이거 플랫하게 쳐주실래요? 아니면 그냥 진행할까요? 이거 안 들어갑니다. 이거 아니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컨택 팔라탈 쪽에서 아니 그 버컬 쪽에서 봤을 때 진짜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요만큼 포인트 될 건데 진행하시겠습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저는. 왜? 그럼 원장님이 해라 마라 컨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 책임이니까 결과론적으로 원장님 책임을 질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물론 보철 퀄리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이런 임상적인 부분에서는 보통 다 원장님한테 컨펌을 받습니다. 워낙 많이 깨져봤기 때문에 제 자체적으로 했다가. 근데 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지. 돈은 원장님이 주는데 본인들도 원장님이 돈 줄 거잖아요. 그냥 원장님만 잘 들어야지. 저도 원장님만 잘 들을 거고 원장님만 잘 들으면서 최대의 보철물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다. 자, 그러면은 이게 버컬에서 봤을 때 이런 포인트 컨택이 나온다. 왜? 이런 식으로 프랩을 해버리시면 잘 보세요. 임상 가서 모델 보면은 숱하게 봅니다. 이거 숱하게 봐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지. 이렇게 그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우리가 왁스로 에딩을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좀 오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론은 들어갈 때 다 깎여요. 다 깎여서 결국 이거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경사졌잖아요. 그럼 얘도 이렇게 경사진 애가 있어요. 특히 이를 많이 못 벌려 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핸드피스가 어쩔 수 없이 같은 경사로 이렇게 프랩을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 이제 얘 컨택도 이렇게 깎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해? 지대치가 여기다 언더컷이고 막 이래 버리면은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원장님은 뭐 이걸 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뭐 그 환자가 내 말 잘 들어줍니까? 원장님 말 잘 들어줘야 안 들어주잖아요. 어, 그래도 좀 원장님이 좀 노력을 해서 좀 잘 여기를 이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여기를 조금 플랫하게 만들어 줘 가지고 컨택 면적을 좀 높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작업하기 좋고 환자도 고기 낀다고 얘기 안 하고 뭐 이런 걱정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6번 크럼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큰 치아를 좁아 보이게 만드는 거는 우리 능력입니다. 그건 우리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임상에서 많이 봐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원장님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자연치 컨택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거를 컨택이 보자,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동그랗게 나오겠지? 컨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컨택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치아는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얘네들은. 그래 돼 버리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고기 낍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고기 껴요. 그럼 플랫하면은 그럴 일 없으니까 잘 없어요. 일단은 이 레인지가 좁아 버리면은 원장님도 그런 말 하거든요. 좀 감싸달라고. 그러면은 돈 받아야 되니까 감싸는 주죠. 감싸는 주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다. 자연치도 이런 치아들은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자기끼리 움직이면서 달아진 자연스러운 파셋에 의해서 그게 생성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만들어 준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조금 플랫하게 깎아주면은 우리가, 자 원장님 아까는 이거 오목했는데 지금 평평하죠. 이렇게 평평하게 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깎아주면은 우리가 보초 이렇게 깔끔하게 넣으면 되잖아요. 롱컨택으로. 뭐가 문제야 그러면?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바이트인데 일단은 이거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진료실에서 컨택을 볼 때, 모든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진료실에서는 컨택을 먼저 봅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꽉 누르고 그 손과 꽉 물러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임상보철, 임살치과보철학이니까 이 말을 할게요. 임상보철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은 진료실에서는 프랩을 할 때는 컨택되는 치아에 컨택면을 플랫하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넓은 컨택 면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만, 아니 앞에서도, 버컬에서도, 오클루잘 쪽에서도 그렇고 버컬 쪽에서도 그렇고 이건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고기가 끼지 않는, 그리고 뭐 그 시금치, 뭐 이런 또 고구마 완전 섬유질이잖아요. 그거 막 깨물다 보면은 거기 실 같은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숙주나물, 이런 거 안 끼게 하려면 컨택 면적이 좀 플랫하게 넓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치아는 이거는 6번이고 이건 상은 6번이고 이건 하응 6번이구나. 보세요. 얼마나 길어요. 원장님이 플랫하게 깎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안 끼죠. 그래서 플랩 할 때 여기를 플랫하게 만들어 주면 치아도 잘 들어가고 환자도 고기 안 껴서 좋고 원장님도 마음 편하고. 이래 만들면 원장님은 뭐 여기 하나 안 치는 거 좀 귀찮아서 그럴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맞추기보다는 원장님이 좀 플랫하게 만들어 주면은
보철은 임상 보철은 깔끔하게 결과론적으로 너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업은 마치고 다음은 바이트 하면 교합이 빠질 수 없죠. 교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